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순 연습을 할 거예요. 어머, 이게 뭘까요? 어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엄배영 영상 중에서 어순 영상 있어요, 여러분. 23분짜리요. 100만 조회수가 넘었죠? 그거 꼭 보고 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어순의 원리를 이용해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건데요. 시리즈로 몇 번 연달아서 할 겁니다. 어순이 뭐예요? 어순이 어가 말이고, 그죠? 순은 순서, 말 순서. 말의 순서가 있죠. 어느 말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몰라서 말하는 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래서 어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연습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문장은요, 센텐스라 그러는데요. 그 문장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물론 명령문에서는 이제 주어가 생략되지만요. 보통은 주어, 동사는 기본이죠.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요. 이 주어하고 동사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진 금지예요. 자, 그 주어는 누가 뭘 하는지 그 주체를 나타내죠. 은는 이 가가 붙죠. 누구는 누구가 이런 말이고요. 동사는 뭘 한다라는 뜻을 갖죠. 물론 한다로 안 되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뭐 한다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걸 동사라 그러죠. 그런데 이 주어와 동사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라서요. 이런 말을 이제 영어로 고치는 건데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문장을 보면 요소들이 막 있죠. 그 요소들을 좀 나누어 가면서 할 건데요. 뭐 맨날 말할 때마다 요소를 나누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연습이니까요.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요소를 보면 나는이라는 어떤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빨리 걷는다 남았는데요. 걷는다가 동사죠. 빨리는 뭐죠? 빨리는 동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방식을 나타내죠. 이렇게 세 요소로 이제 나눠 놓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만들어 볼까요? 아까 뭘 주의하라 했어요? 주어하고 동사 떨어진 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어 먼저 써야죠. 주어, 나는 I 써주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느냐 이거죠. 동사를 써줘야죠. 주어 다음에 동사를 바로 써줘야죠. 빨리라는 말을 써주면 안 된다 이거죠. 걷는다라는 말은 walk 쓰면 되죠. I walk. 이렇게 해놓으면 주어 동사가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잘 됐어요. 그리고 빨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fast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alk fast. 나는 빨리 걷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라도 fast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서는 빨리가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I fast walk 그러면은 이상해진다 이거죠. 말기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말기만 알아들으면 뭐예요? 어색해지는 걸요. 그래서 어순 잘 지켜주시고요. 나는 여기 살아. 이것도 한번 나눠볼까요? 나는 이렇게 여기는 어디서라는 장소죠. 그리고 산다라는 것이 이제 동작인데, 그러니까 나는 살아가 기본 구조고 여기 장소 같은 거를 이제 부사라 그러죠. 아까 이게 빨리라는 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부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같은 기본 요소는 이제 주연급 배우 같은 그런 구실이죠.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걸 다 부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어 동사 떨어진 금지니까요. 나는 주어 써주고 동사 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산다라는 것을 live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라는 게 이제 남았으니까 이거를 뒤로 가는 거죠. 여기 I here live 그러면 안 돼요. 여기 here 여기서라는 말을 뒤로 가서 뒤로 가세요 하는 거예요. 뒤로 가요. 그래서 주어 동사부터 써주고 나머지 써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제이는 여기 주어니까 여기서 갈라보고 밤새도록 언제 그랬는지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죠? 춤을 추었다. 자, 여기서 동작은 추었다인데 이 춤을이 목적어긴 해도
이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동사가 있으면 이걸 하나의 동사로 쓰면 되죠. 춤을 추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동사로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어 먼저 써야 되니까 제인을 먼저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인 써주고 동사를 바로 써야 돼요. 춤을 추었다. 이거는 동사가 dance인데 과거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danced. 제인은 춤을 추었다. 주어 동사 나란히 잘 왔어요. 그럼 밤새도록이란 말이 이제 뒤로 가야 되는 거죠. 밤새도록을 뭐라 그럴까요? all night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Jane danced all night. 나는 서울에서 자랐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나는에서 가르고 서울에서가 장소고 자랐다. 이번에도 이제 동사가 과거형이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서울에서가 먼저 오지만 영어 어순에서는 이건 장소잖아요. 어디서 장소 개념은 부사잖아요. 부사는 주어 동사 써주고 나머지 그 다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 연습에서 나는 I 자라다라는 것은 grow up이라는 말이 있어요. grow up 성장하다. 그런데 이미 과거로 표현했으므로 grow의 과거 grew를 쓰고요. grew up 하면 나는 자랐다가 되죠. 그럼 주어 동사 나란히 왔고 서울에서 어디서라는 부사는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가세요. 자, 서울이라는 어떤 도시, 나라 이런 지역에서일 때요. 어떤 전치사를 쓰냐면 n을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적당한 걸 또 쓸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I grew up in Seoul 해서 우리말로 그대로 그 순서대로 I in Seoul grew up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마지막 연습인데요.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는에서 가르고 열심히 어떤 식으로죠? 이건 방식이죠. 공부했다. 공부했다라는 것도요. 했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고 공부를이라고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의 동사로 쓰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다라는 study라는 동사가 있어서 하나의 동사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어순 연습을 할 때 여러분 가끔 어순 배운 원리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말이라는 건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그는 he 그다음에 공부했다니까 이거는 과거죠. study를 과거로 해야 되는 거죠. studied 그는 공부를 했어요. 주어 동사 떨어진 금지 잘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열심히 이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도 부사라서 동사 다음에 써줍니다. hard He studied har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일단 주어 해는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뜹니다. 뜬다라는 것은 떠오른다라는 이런 동사가 있죠. 자, 해볼까요? 해를 뭐라 그러죠? 해를 sun이라 그러죠. 그런데요, 여기 더를 붙여야 돼요. the sun 그래야지 그냥 sun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해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죠. 우리나라에서 뜨는 해하고 미국에서 뜨는 해 거리가 얼만데 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겠죠? 저는 이거 철들고 알았는데요. 네, 유일한 것은 더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The sun, 해는 그 다음에 이게 주어니까 그 다음에 바로 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동쪽에서라는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뜹니다. 자, 뜨다라는 동사 여러분 rise라 그러는데요. 스스로 떠오르는 것과 뭐를 들어 올릴 때의 동사가 달라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스스로 자기가 그 동작을 하고 마는 것을 자동사라 그러는데요. 자동사로서 올라가다는 rise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the sun, sun이 아무리 커도 이거 3인칭 단수죠. 그래서 s를 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동사가 반드시 현재형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완성해 놓고요. 동쪽에서 어느 방향에서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전치사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동쪽에서 할 때 에서라는 말이 인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동쪽만 쓰면은 뭐 이스트 이렇게 해버리면은 동쪽 뜬다 이 말밖에 안 돼서 동쪽에서 뜬다 그러려면 in 써주고 in the east 이렇게 해주면은 동쪽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던 거요. 이거 현재형으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매일 그러죠. 언제나 그러죠. 영원히 그러죠. 이건 진리예요. 항상 늘 그런 것은 진리와 같은 것은요. 항상 현재형으로 씁니다. 어제는 동쪽에서 떴는데 오늘은 어디서 뜰라나 내일은 어디서 뜰까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는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어와 동사 이것이 문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이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외는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 것보다도 오늘은 기본적인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사 같은 게 있으면 주어 동사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써서 주어 동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탐은 매일 수영한다. 이거 영작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쓰실 때 주의하실 것은 이제 매일 그러니까 이 동작이 늘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재형으로 동사 쓰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일은 every day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떨어뜨려야 돼요. every하고 day 붙여 써주시면은 매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좀 다른 뜻이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순 연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리즈로 요즘 하고 있죠. 자, 어순이라는 게 뭐예요? 어순이 말, 순서, 말 순서, 그죠? 말의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말의 순서보다는 또 영어의 어순이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순을 좀 약간 유연성 있게 이 말을 먼저 했다가 저 말을 또 뒤로 갔다가 이렇게 좀 변화를 줘도 큰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만 영어는 더 각별하다. 그래서 연습을 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순 언배영 영상 있잖아요. 23분짜리 오리지널 영상. 그거 꼭 보고 오세요. 그래야 연습이 쉽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언배영 책에서는 18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할 건 뭘까요? 지난 시간에 한 거는요. 일단 주어하고 동사가 문장의 기본 요소다 그랬어요. 가장 기본 요소라서 그걸 써주는데 떨어뜨리지 말고 붙여서 써라. 주어 끝나면 바로 동사 와라. 이런 걸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주어하고 동사가 있을 때 반드시 붙여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가 달라졌냐면요.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다 뭘까요? 일단 주어는 은는 이가 누가 이런 거고 동사는 뭘 한다로 표현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럼 한다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한 것은 그냥 한다에서 끝나요. 해가 뜬다. 그죠? 나는 달린다. 이럴 때 우리 그 동사만으로 만족했어요. 자기 혼자 만족하면요. 그냥 자동사라 그래요. 어떤 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자,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I love you. love라는 사랑한다가 I love. 난 사랑하는데 뭘 사랑해? 누굴 사랑해? 이 뭔가 그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목적어가. 나는 가방을 샀다. 그럼 산다라는 그 동작은 사? 그럼 뭘 샀어? 이게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해지죠. 자, 그렇게 목적어가 필요한 그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타동사가 있을 경우 목적어가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어순을 알아보는 건데요. 여러분. 자, 떨어진 금지 또 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어 동사 떨어진 금지였죠? 자, 이번에도 목적어하고 동사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했죠. 자, 목적어라는 것이 뭐뭐을이면서 이 동작을 한다니까 뭐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해서 이 목적어는 동사가 품고 가는 말이 아주 밀접해요. 굉장히 밀접한 말이기 때문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떨어진 금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장 볼까요? 나는 어제 책 한 권을 샀다. 이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나는 주어 부분에서 어제는 언제를 나타내죠? 어제 책 한 권을 샀다. 이렇게 나눠보겠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뭐 책 한 권을 할 때 을 같은 거 이런 걸 조사라 그러는데요. 우리말에 이런 조사가 영어에선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책 한 권 그 단어를 책 한 권 을로 표현을 합니다. 자, 문장에서 직접 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샀다의 이 동작이 사긴 뭘 샀는지, 여기 무엇을 샀는지 목적어가 있어야죠. 이 목적어한테 어떤 의미를 씌워줘야 되니까요. 이게 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있는 이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떨어진 금지 해놓고 그 동사 다음에 목적어 또 떨어진 금지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I에서 주고 그 다음에 동사 바로 써야죠. 샀다니까 사다 바이의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샀다는 바이의 과거는 bought. 이렇게 써주시고, 이 샀는데 뭘 샀어? 이 무엇을 반드시 먼저 써줘야 되죠. 어제 같은 거 써주면 안 돼. 어제를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 한 권을 a book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을이라는 거, 여기 한 권을 할 때 을이라는 게 여기 표현이 안 돼요. 영어에서 이 자체로 그냥 책 한 권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 어제라는 거 이게 언제 그런 거야 이런 거는 부사라 그러죠, 여러분. 자, 부사는 기본적인 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뭐 주연급 배우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부수적인 거 조연들이죠. 그러면은 뒤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뒤로 가세요 하는 거죠. yesterday 이렇게요. 그래서 I bought a book yesterday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마크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 마크는 누가 그랬는지 여기서 갈르고 아침마다 그쵸? 언제 커피를 마셔. 마신다는 동작의 목적어가 커피를이 나와서 이렇게 동사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갈르는 거요. 지금 연습하느라 그랬지 여러분이 언제나 이렇게 항상 갈라야 되나? 그건 아니죠. 어느 순간에 숙달되시면 안 갈라도 되고요. 지금은 연습 과정입니다. 일단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써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mark 써주시고 마셔. 마시는 거를 어떻게 해줘? drink 쓸까요? drink.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mark는 3인칭 단수라 그러죠. 나와 너를 제외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한 명을 말하죠. 반드시 s나 es를 해주는데 drink는 s 써줘요. mark drinks. mark는 마셔. 그럼 마시면 뭘 마셔? 이게 무엇을이 커피를이 나와 있잖아. 이걸 목적어라 그러죠. 이거를 바로 써줘야 되는 거죠. coffee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만 남은 거잖아요. 언제 마시느냐 이 때를 나타내는 걸 부사라 그러죠. 부사는 뒤로 가세요 해야죠. 아침마다 할 때 마다라는 말을 여러분 every로 표현합니다. every 모든이란 뜻인데요. 아침은 morning이죠. every morning 모든 아침이니까 아침마다가 되는 거죠. 이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커피를 마실 때는 매일 그러는 거고 늘 그러는 거니까 항상 그런 거 항상 동사의 현재형으로 써주는 거죠. Mark drinks coffee every morning. 자, 문장 연습 이제 오늘 문장 연습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나는 공원에서 이 지갑을 발견을 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나는 누구는 그죠? 어디서 장소에서 한 번 더 가리고 이는 지갑을 꾸미는 거니까 함께 해놓고 발견했다. 이게 발견하다라는 동사로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어 동사 쓰는 거는 기본이죠. 먼저 써놓고 I 발견하다 동사 find인데 과거는 뭘까요? find의 과거는 found라고 그래요. 여러분 found. 나는 발견을 했어. 그럼 뭘 발견한 거야? 뭐 발견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이 목적어를 동사가 바로 품고 가야 되므로 아주 긴밀하죠? 바로 써주라는 거죠. 여기다가 다른 요소, 뭐 공원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죠. I found 다음에 이 지갑을 이라는 거를 this로 표현하면 됩니다. 저는 that으로 하고요.
this 다음에 지갑을 purse 정도로 해놓고 그러면 주동목 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란히 떨어진 금지 잘했고 나머지 공원에서 장소는 부사이므로 다음에 오는 거죠. 공원에서라는 어느 정도 넓이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를 보통 in을 쓰죠. in 그다음에 공원 어느 공원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정관사 써주시고 in the par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I found this purse in the park. 제이는 저녁을 빨리 먹었다. 제이는 누가 그랬는지. 다음에 동사는 일단 먹었다죠. 먹었는데 뭘 먹었어? 저녁을 먹은 거네요. 목적어. 어떻게 먹은 거야? 빨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주, 동, 목 이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 제인 그 다음에 동 먹었다. eat 먹었다는데 그것의 과거니까 ate 이렇게 써주시고 먹긴 뭘 먹었을까요? 저녁을 목적어가 바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빨리라는 거는 fast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Jane ate fast dinner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말기는 알아듣지만 이상해지는 거죠. Jane ate dinner fast. 자, 이제 문장 써보는 연습은 끝났고요.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알아맞혀 주세요. 1번, 2번 어느 게 맞을까요? 린다는 조용히 저녁을 요리했다. 린다 cooked quietly dinner일까요? 아니면 린다 cooked dinner quietly 어느 게 좋을까요?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수는 기본이 있고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라는 거는 그 나중에 여러분 기본부터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배운 그 기본으로 여러분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몇 번이요? 그렇죠. 2번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요리했으면 뭘 요리했어?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죠. 여기서 요리했어. 뭐를이 여기 와야 되는데 부사가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끼어들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 떨어진 금지에서 어긋나는 문장입니다. 자, 오늘 주동목 연습하면서 특히 동사와 목적어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죠. 자, 목적어가 필요했던 동사는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요. 동사를 보실 때 이 동사는 자동사야. 이 동사는 타동사야.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같은 동사인데 어떨 때는 자동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타동사로 쓰일 때도 많습니다. 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퀴즈는 난 너를 많이 사랑해.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1번, 2번 중에서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인지 댓글에 정답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순 연습 시간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있는 어순 연습 1, 2편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순 영상 엄배영에서 만든 23분짜리 오리지널 영상 있죠. 그걸 보시고 오시면 연습이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엄배영 교재에서는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어순이 뭘까요? 어순, 말, 순서, 말 순서, 말의 순서가 있죠? 어떤 말을 먼저 하고 또 어떤 말을 뒤에다 놓는지 원어민들이 쓰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순서라는 것이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주동목 했었습니다. 주동목이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필요할 경우는 꼭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동목은 정말 문장을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죠. 배우로 치면 주연급 배우들. 그런데 오늘은요, 주동목 말고 다른 요소를 알아보겠는데요. 부사입니다. 부사라는 것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게 아니고 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이라 부사예요, 여러분. 자, 그 부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순서로 놓을까요? 일단 부사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일단 장소, 어디서, 시간, 언제, 이유, 뭐뭐 때문에,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것이 행동을 하는 이유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거를 부사라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두세 개가 같이 나오면 어떤 말을 먼저 할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하나 언급 안 한 거는 방법이에요. 방식. 어떤 식으로, 어떤 행동 방식은 여기다 안 두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는 워낙 동사하고 밀접하죠. 동사를 바로 묘사하기 때문에 동사 옆에 바로 넣는 걸로 하고 나머지만 순서를 좀 더 따져보겠는데요. 제가 이 순서를 한 글자씩 따서 장시유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언배운 가족분들은 장시유가 뭔지 알죠?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장이 성이고 시유가 이름인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 장시유, 장소, 시간, 이유 순서대로 놓는 어순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습을 어떤 걸로 해볼까요? 나는 어제 열심히 공부했다. 우리 한번 요소별로 나누어 볼까요? 나는 어제 언제 그랬는지. 열심히 공부했다 할 때 열심히는 공부를 한 그 동작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동사하고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같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연습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를 먼저 쓰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공부했다를 먼저 쓰는 거죠. 해볼까요? 나는 공부했다가 과거니까 I studied 해놓고 어제하고 열심히가 남았는데요. 어제는 언제 때를 나타내는 말이고 열심히는 이 공부할 때 그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나타내기 때문에 이 방식이 동작하고 훨씬 더 밀접한 경우죠. 그래서 열심히를 먼저 써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요소는 어제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뒤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hard하고 yesterday가 부사에 해당하겠습니다. I studied hard yesterday. 그 다음에 나는 어제 방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어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금방 한 것에서 방에서만 추가시켜 보았습니다. 나는 어제 방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주어 동사 쓰는 것은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죠. I study. 다음에 이런 요소 중에서 열심히가 동작을 가장 밀접하게 꾸미니까요. hard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나머지 어제 방에서가 남았죠. 어제는 시간을 나타내죠. 방에서는 장소를 나타내요. 여러분 아까 장시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이유는 없으니까요. 장소부터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써주면 되겠죠. 방에서부터 써야 되니까 I studied hard. 뭐 내 방에서라고 해볼게요. 자기 방이겠죠. In my room 해놓고 in my room 내 방에서 해놓고 이제 언제 그랬는지 시간 어제 yester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I studied hard in my room yesterday. 자, 또 연습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것이 이제 언제를 나타내겠죠? 여기서, 어디서, 그 다음에 어떤 고양이를 봤다. 일단 동작은 봤다는 거고, 뭘 봤는지 나타내는 것이 고양이인데 그 어떤 고양이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 동사를 쓰고 목적어가 있나요? 어떤 고양이를 이것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주동목 떨어진 금지 이 원칙에 의해서 주동목을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죠? 동사 봤다. 보다라는 거 눈으로 본 거죠. 이 보다라는 동사도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보여서 본 거는 C 동사를 쓰고요.
과거니까 saw라고 했습니다. I saw, 그다음 목적어 어떤 고양이. 이게 무슨 고양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어떤 고양이라는 것은 특정한 고양이가 아니란 뜻이죠. 이제 고양이 하나라고 칠 때 어떤 특정하지 않은 거 그냥 어를 써주면은 어떤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cat, I saw a cat. 나는 어떤 고양이를 보았다. 주동목 됐어요. 그 다음에 요소가 오늘 아침에 라는 것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죠.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장시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장소, here 먼저 써주고, 오늘 아침, 아침은 모닝인데요. 당일날 아침을, 오늘 아침을 today morning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오늘 아침이니까 this를 써줘서 this를 써주면 오늘 아침이 되죠. this morning. I saw a cat here this morning.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통째로 이유죠. 왜 그랬는지 너무 더웠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제 언제 집에 이거는 뭐 장소죠. 머물렀다라는 어떤 동작이죠. 여기서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동목을 봐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 그냥 주어 동사를 먼저 쓰겠습니다. 우리는 we 머물렀다가 stay인데 과거니까요. We stayed 과거로 써주고, 자 나머지 이제 요소를 볼 건데요. 너무 더웠기 때문에가 이유죠. you라고만 쓰겠어요. 그 다음에 어제라는 것은 언제 그랬느냐 시간, 집에서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시유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소 써주고 시간 써주고 이유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장소니까 집에서 at home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어제니까요. 이거 이제 yesterday라고 마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이유라 맨 뒤에 와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문제죠. 뭐뭐이기 때문에로 연결할 때 너무 더웠다라는 것은 it was too hot. 너무 더웠었다라는 어떤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문장으로 주어 동사를 갖춘 것으로 연결하고 싶으면은 그 문장끼리 연결하는 접착제가 필요해요. 그것을 접속사라고 그러는데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접착제 접속사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because가 좀 흔하죠. because를 써주고 주어 동사 문장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웠었다라는 걸 쓰면 되겠죠. It was, 날씨는 it으로 쓰죠. It was 너무 too hot. 이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더우기 때문에가 되죠. We stayed at home yesterday because it was too hot. 자, 여러분 또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제나 끝나려나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볼까요? 제이는 피로를 풀기 위하여 점심 후에 집에서 낮잠을 자. 이거는 오늘만 그런 거 아니죠. 낮잠 잤다가 아니고 낮잠을 자. 이 말은 이 사람이 평소에 늘 그런다는 뜻이라 동사 시제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제이는 누가 피로를 풀기 위하여가 한 덩어리죠. 뭐뭐 하기 위하여. 언제? 점심 후에. 그 점심 먹은 후겠죠. 어디서? 집에서 무엇을 해? 낮잠을 자. 잔다라는 말이 있고 또 낮잠을 목적으로 따로 놔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낮잠 자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 주어 동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는 일단 제인이고요. 제인은 낮잠을 잔다라는 통째로 어떤 표현이 있나요? 있습니다. take a nap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써주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평소에 늘 하는 습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형으로 동사를 써야 되며, 제이는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take의 s를 했습니다. 그래서 takes a nap.
이것이 낮잠 자다란 표현이에요. 그럼 J는 낮잠을 잔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피로를 풀기 위하여는 왜 자는 거야? 낮잠을 왜 자는 거야? 이게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언제 자는 거야? 점심 먹은 후에 시간이고, 어디서 자? 집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장시유가 모두 나왔으므로 이제 장소부터 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장소, 집에서 at home. 그 다음에 무엇을 쓸까요? 시간, 점심 먹은 후에 뭘 이후에 했다는 거를 after를 쓰죠. after lunch. 점심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이유가 남았어요. 피로를 풀기 위하여. 왜 자는 거야? 이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유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런 거는 because 다음에 문장을 썼지만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죠. 이것도 이유예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어떤 원인이 됐으니까요. 이유인데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 to 부정사라는 거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to 동사를 쓰겠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하여. 피로를 풀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동사로? relax가 있죠. to relax. 이렇게 하면요. to 동사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피로를 풀기 위하여가 되었습니다. Jane takes a nap at home after lunch to relax. 자, 여러분도 계속 따라서 하시고 계시는 거 맞죠? 그녀는 오늘 아침에 옷을 입기에 위층으로 올라갔다. 어머 어지러워라.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 하나씩 하면 괜찮아요. 그녀는 누가? 언제 그랬어?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옷을 입기 위해. 이것이 뭐뭐 하기 위하여 부분이고 뭘 했어?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죠? 위층으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소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하나씩 해볼까요? 주어 동사를 써야 되니까 그녀는 sh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것은요. 가다가 go고 위로니까 up, go up이 올라갔다는데요. 이제 어딜 갔는지 보니까 위층으로 간 거예요. 일단은 좀 이거 써볼까요? 오늘 아침이 시간이고 위층으로 왜 간 거야? 뭐하러? 이게 이유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도 이유로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간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라갔다라는 말은 이제 고동사의 과거 went를 쓰고 올라가다는 그 위라는 걸 써야 되는데 위층으로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위라는 up을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위층으로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그건 당연히 위에니까 위로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갔는데요. up을 안 쓰고 위층으로를 바로 써버리는 거죠. 위층으로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upstairs. 이 말이 위층으로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만 따로 써주시면 되고요. 장소 자연스럽게 표현됐고 시간 이유마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은 today morning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this를 써주면은 당일날이라는 게 표현이 돼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라고 얘기할 때 오후에 얘기하면 이게 이미 과거가 돼서 다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왜 간 거지? 옷을 입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하여는 투부정사로 해보겠습니다. to 다음에 옷을 입다를 표현하면 되죠. 어떤 옷을 입다라는 거는 get dressed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유까지 마저 했습니다. She went upstairs this morning to get dressed.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동목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부사 같은 것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이거 어떤 걸 먼저 써야 되는지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그는 어젯밤에 모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다 라는 문장. 여러분 이제 얼순에 맞게 하실 수 있어요. 잘 못 잤으면 he didn't sleep well 해놓고 때문에 모기 때문에 because of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기 the mosquitoes 해서 여러분 영작 어순에 맞게 댓글에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순 연습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그 어순 연습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어순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죠. 순서, 말 순서. 그쵸? 자, 문장을 만들 때 또 말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어떤 말을 뒤에 하는지 자연스러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엄배영 오리지널 영상 있어요. 엄배영 어순 영상 23분짜리 100만 조회수 넘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꼭 보고 오세요. 거기 다 있는 내용을 오늘은 연습으로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엄배영 책에서는 19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할 어순 연습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 먼저 드리면 일단 주동목, 주어, 동사, 목적어와 떨어진 금지로 쭉 온 다음에 만약에 부사가 올 때 부사가 오면은 여러 가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게 쭉 오면은 이걸 어떻게 먼저 해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장시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식은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을 바로 묘사하기 때문에 동사하고 아주 가깝게 먼저 놓으시고 나머지 장시유 이 순서대로 부사를 써주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필요 없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이거죠.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순서 상관없이 제일 먼저 쓸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연습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어떤 걸로 하나요? 우리는 어제 눈 속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그러면은 일단 좀 갈라 볼게요, 여러분. 언제나 맨날 가르는 거는 아니고 오늘은 이번에는 연습하니까 그렇게 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눈 속에서 놀았다는 걸 이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거죠. 눈 속에서. 이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은요. 무조건 눈 속에서를 먼저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또 어순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눈 속에서를 먼저 써야 됩니다, 여러분. 눈 속에서를 in the snow라고 합니다. in the snow.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썼어요. 뭔가 강조할 때는 좀 약간 흥분 상태? 살짝 컴마를 해서 쉬어주는 거죠. 약간 진정하세요. 그 컴마로. 자, in the snow. 컴마 해주고, 나머지, 우리는 어제 재미있게 놀았다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주어를 써야 되니까요. 우리를 이제 주어를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바로 옆에 쓰는 거죠. 놀았다 하는데 여기 긴밀하게 옆에 있는 말하고 같이 퉁칠 수 있는 표현이 있나 보는 거죠. 재미있게 놀았다.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나? 네, 있어요. have fun. have fun이 재미있게 놀았다 표현이 다 들어가 있고 아주 재미있게 놀았으면 a lot of fun 이렇게 해주면은 재미있게 놀았다가 한꺼번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볼 건데요. we had 놀았으니까 과거로 해죠. had 재미있게를 a lot of까지 써줄게요. a lot of fun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가 남았죠. 어제라는 어떤 시간 이거는 부사 개념이죠. 뒤에 와야 되겠죠. 당연히 yesterday 이렇게요. in the snow we had a lot of fun yesterday. 그 다음에 우리는 50년 동안 부부야. 엄마나 50년 동안 강조하고 싶겠죠? 네, 이해가 됩니다. 자, 50년 동안을 강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50년 동안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길이 동안이라는 말이라 어떤 그런 시간 앞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의 길이는요 for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for가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0년 써주시면 돼서 이제 저는 그냥 숫자로 써버릴게요. 50 years for 50 years 해놓고 50년 동안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좀 벅차죠. 그래서 그래도 살짝
컴마로 진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부야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쓰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동사를 쓰실 때 그것의 시제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어떤 동작은 아니죠. 우리가 부부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동작이 아니고 이건 비동사로 표현할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시제 부분에서 그거를 오늘만 부부가 아니고 또 어제만 부부가 아니고 50년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50년 전이라는 과거부터 쭉쭉쭉쭉쭉 계속 하다가 오늘날까지니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쭉 오늘까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습 끝나면 이제 현재 완료 들어갈 건데요. 이미 영상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써주고 부부야 할 때 여기 동사 부분을 현재 완료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우이니까 have를 써주시고 현재 완료는 have pp인데 과거분사에 어떤 동작이 아니고 이거 비동사 필요했는데요. 비동사의 pp는 being이고 우리는 어떤 상태 쭉 이어서 어떤 상태 결혼한 상태에 married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근데 we have는 we've로 줄여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For 50 years we have been marri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조 마지막 연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끝나나 또 그 기다림이 여러분 괴로우신 분들 좀만 참아주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꾸며야 되니까 한꺼번에 우리 아들이 죄송해요. 어제 태어났어.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기본에서 어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어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제 태어났어. 어제.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어제를 써주는 거죠. 먼저 무조건 써줘버려요. Yesterday, 어제 말이야 하고 컴마를 이렇게 해주면서 진정하시고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 우리 아들이 주어져. 우리 아들 어떻게 할까요? Our son. 태어났다.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은요. 비동사에다가 born을 쓰는데 그 주의하실 거는 비동사를 항상 과거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비동사를 써주는데 과거로 써줘야 된다. was 해놓고 bor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Yesterday our son was born.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이 마침내라는 말을 막 강조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마침내 드디어. 그러면은 해줘야죠. 먼저 해줘야죠.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는 finally라는 말이 딱이에요. finally 해놓고 살짝 진정하시고 우리는 해냈어. 근데 이것도 이런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해냈다, 뭐 해는 뭐고 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여러분. 뭔가 해냈다라는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동작이 있나 보면요, make를 많이 씁니다.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해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make it. 그 it이라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은 그 해낸 그것을 그냥 it으로 표현하면서 뭔가 해냈을 때 make it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make는 이제 해냈으니까 과거로 해야죠. made it.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죠. Finally, we made it. 이렇게요. 자, 오늘은요.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어순 뭐 이런 거 장시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먼저 써주라. 이러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는 어제 기차를 놓쳤어. 너 때문에 놓쳐. 이거를 강조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네 그럴 땐 먼저 써주는 거죠. 너 때문에를 because of you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차를 놓치다 miss the train. 자, 놓쳤으니까 과거로 써주시고 어순에 맞게 어떻게 하시면 될지 너 때문에를 강조해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순 연습 해보겠습니다. 5번째 시간이죠. 어순, 말, 순서, 말 순서. 어떤 순서대로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연습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언배형 교재도 있는데요. 19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할 연습은요. 일단은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본은 주동목 장시우죠. 여러분 이제 주동목 장시우 그랬을 때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 꼭 보고 오세요. 그래서 언배원 가족분들은 주동목 장시우가 뭔지 다 아시죠? 자,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언배원 기본 어순 영상을 보시거나 앞에 연습 영상 꼭 보고 오십시오. 자, 오늘 연습할 것은요. 이 기본은 기본이고요. 같은 성분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같은 성분이라는 건 예를 들어 뭐 장소라는 성분이 2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뭐 시간 개념이 2-3개 나온다. 이러면 이거 다 어떤 순서대로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럴 때는요. 작은 단위에서 쭉쭉쭉쭉 큰 단위로 확대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에 산다.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싶으면은요. 용인, 경기도, 대한민국이 전부 다 장소 개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작은 것부터 큰 게. 큰 대로 나가는 거죠. I live, 나는 살아요. in, 용인. 용인 산데 용인보다 더 큰 단위, 경기도, 또 큰 단위, 대한민국.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좀 갈라볼까요? 나는 이렇게 주어져. 대한민국 강남 삼성도 어머 장소가 연달아 나와요. 일단은 이렇게 좀 나눌게요. 소분하고 해서 산다가 동사죠. 자, 이 경우 대한민국 강남 삼성동이라는 이 똑같은 요소. 자, 물론 크기는 다르죠. 이 3가지가 동시에 나왔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쓰는 그 연습입니다. 나는 산다. 주어 동사는 기본으로 써 주셔야 됩니다. I live. 나는 살아요. 그 다음에 삼성동이 제일 조그마죠. 자, 무슨 동에 산다 할 때 그 앞에 삼성동만 쓰면 안 돼. 삼성동에서라는 에서를 표현하려면 어떤 전치사가 있는데요. 무슨 동이나 시나 이런 지역에서는 n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I live in 삼성동 이제 써주시면 되죠. 이것도 이름이라요. 이게 대명자로 쓰는 거죠. 삼성동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삼성동 해놓고 I live in 삼성동까지 하면 나는 삼성동에 산다 밖에 아니고 삼성동. 그 다음에 강남이 그 다음 단위니까 여기 강남을 써주는 거예요. 강남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강남은 한국에 있는 거니까 대한민국 코리아 이렇게요. I live in 삼성동 강남 코리아. 뭐 in 강남 뭐 in 코리아 이렇게 in이란 말을 써준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또 살짝 안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이 모자를 뉴욕 맨하탄의 한 상점에서 샀어. 엄마 나 어지러워라.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해서 가르고 이 모자를이 목적어죠. 그 다음에 동사가 샀어죠. 샀어.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뉴욕 맨하탄의 한 상점에서 맨하탄이란 장소 또 나오고 또 한 장소로서 또 한 상점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장소 개념이 3개가 나온 거예요. 한 상점 그리고 맨하탄 뉴욕 이렇게 3개나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연습이잖아요. 일단 주동목 기본적인 거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주동목이니까 주어 나는 샀어. 이미 샀으니까 buy의 과거 bought. I bought. 사긴 뭘 샀지? 이 모자를. 어떤 말에 이라고 이렇게 지시할 때는 this로 하면 돼요. 저는 that으로 하고요. this 모자도 종류에 따라 말이 다 다른데 그냥 has로 저는 해볼게요. 이 모자를 샀다. 그 다음에 어디서 샀는지 이 장소만 쓰면 되는데 작은 장소에서 큰 장소로 넘어가니까 한 상점에서 그 상점을 store라 그러는데요. 그 한 상점에서란 말을 써야 돼서 어떤 그 장소에서 콕 집어서
구체적인 장소에서 그러려면 at을 또 씁니다. at을요. at a store. at a store 어느 상점에서 샀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맨하탄이라는 구역에 있으니까 in 맨하탄이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자, 맨하탄 어머 이거 스펠링 어려울 것 같은데 맨하탄 어떻게 써? 맨하탄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닐까요? 맨하탄 이렇게 이거 주의하실 것은요. 맨하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 부분은 약간 감마 도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맨하탄 써주고 in 뉴욕 또는 그냥 뉴욕 이렇게 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작은 단위 상점 맨하탄 뉴욕 이렇게 큰 단위로 넘어갔어요. I bought this hat at a store in Manhattan, New York. 이렇게요. 자,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넘어가는 연습 여러분 마저 할 텐데요. 이 마지막 연습이에요. 오늘은 또 그 단위가 그 지역 뭐 장소만 있는 건 아니라서 또 이렇게 시간 개념도 넣어봤어요. 에이미는 2018년 7월 10일 오후 3시에 어머나 이게 시간 개념 3개 나왔어요. 어쩌죠? 태어났다. 기본 구조는 에이미는 태어났다에다가 이 시간을 붙이되 자 오후 3시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 7월 10일 그 다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년도 써주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먼저 써주는 거는 기본이에요. 에이미는 태어났다. 태어났다라는 것은 항상 비동사를 과거로 써주시면서 born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과거가 되니까 항상 과거예요. Amy was born. 에이미는 태어났지. 근데 언제인지를 나타낼 때 이제 오후 3시에 먼저 써줄 때 구체적인 몇 시에라 할 때 구체적인 그 시간에 에라는 거를 at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at 써주고 시간 3 p.m. 그러면 오후 3시에 라는 말은 됐고 7월 10일에 하려면은 어떤 날짜에는 on을 쓰죠. 그 다음에 7월은 July 월의 첫 자는 이렇게 대문자 써주시고 10일은 10th 여러분 왜 이거 th 붙인 거는 서술로 10번째의라는 말인데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째 날, 그 몇 번째 날인지 이렇게 서술 개념으로 날짜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8년 몇 년에라는 건 연도 앞에는 n을 쓰고요. 다음에 연도 써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읽는 방법은 한 2가지 있는데요. 두 개씩 2018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Amy was born at 3 p.m. on July 10th in 2018. 자, 그 다음에 그는 작년에 매일 5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 아이고야 어지럽죠. 자, 공부했다가 기본이죠. 근데 공부는 그 목적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공부했다도 이제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요. 근데 영어를 공부했다 이러면 타동사로 이제 쓰겠다는 거고 작년에 매일 5시간 동안이 전부 다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웬일에 이게 3개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동목 써주시죠. 그는 공부를 했어요. 이미 과거니까 과거로 studied.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세요. 뭘 공부했어? 목적어가 있으니까 바로 목적어 써주셔야 됩니다. 주동목 English. 이렇게 주동목은 써주시고 시간 개념을 이제 5시간 동안이 제일 작으니까요. 어떤 시간의 길이 동안 얼마 동안일 때 여러분 전치사 for를 쓰시는데요. 그런 전치사를 적절하게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for 5시간 그냥 숫자로 쓸게요. 5 hours for 5 hours 5시간 동안. 그 다음에 단위는 매일이라는 거죠. 매일은 어떻게 표현하죠? every day 하시면 되죠. every day 매일을 할 때 every하고 day를 떨어뜨려야지 붙여 쓰시면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every day 매일. 그 다음에 언제 그런 거지? 작년이 큰 단위죠. 그 다음으로 자 last year 이렇게 하시면은 시간도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He studied English for 5 hours every day last year. 자, 오늘은 어순 연습 5번째 시간이었죠.
오늘은 같은 요소가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어 장소가 2개다, 3개다, 또 시간이 3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단위부터 점점 큰 단위로 확장시켜 나가듯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퀴즈. 나는 대한민국 어디에 산다. 이거 문장으로 만드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시는 곳이 미국이면 미국 어디 이렇게 하시고, 또 내가 어디 샀는지 밝히기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연습으로 그냥 만드셔도 돼요. 이거를 댓글에 영작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